안녕하세요. 백이찬입니다. 아까 여기 연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 연자를 보니까 돌을 다듬는다는 뜻이 있고 찬자는 쇠를 다듬는다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뜻에 부합하는 것이 도자기를 빚는 것에도 비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이 활동이 어떻게 보면 원석, 원광 또는 진흙더미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조각품을 만들거나 도자기를 빚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연찬회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통일, 대북 정책, 외교 정책을 어떻게 다듬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좀 하겠는데요. 그때 저는 남과 북의 현 상황을 규정하는 핵심은 헌법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헌법이고 북한은 노동당 규약이죠. 그것을 여러분 자료집 11페이지를 보면은 자료집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3조는 북한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나 헌법 4조는 북한을 통일의 대상, 평화적 통일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헌법 3조에 입각한 세력들이 이른바 보수 세력들이고 헌법 4조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진보 세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헌법 3조와 4조의 어떻게 보면 충돌이 끊임없이 지난 한 3, 40년 동안 우리 대북 통일 정책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현재의 헌법과 노동당 규약은 기본적으로는 현재의 남한의 정권 국가를 괴뢰라고 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헌법 3조의 북한에 대한 규정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사실 남한과 북한은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고 1991년에는 유엔에 가입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실질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이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와 다 국교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세계를 이끌고 있는 일종의 패권 국가인 미국과의 관계를 수립하지 못했고 미국은 북한을 불량 국가, 악의 축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결국은 다른 모든 나라가 북한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중심의 세계에서는 아주 살기가 힘든 이런 상태가 되었죠. 이것이 현재 이 통일 정책에서 하는 기본적인 하나의 어떤 뼈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난 한 20년간의 관계에서 남한과 북한을 상호 규정하는 논리가 크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괴뢰라든가 또는 반국가 단체라는 것을 빼고 나면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나라와 나라의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특수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는 아니지만 다시 말해서 국내적 관계이지만 특수관계는 외국이다라는 뜻이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특수관계라는 것은 외국이지만 특수관계라는 것은 내국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개가 지금 한편으로는 서로 어떻게 보면은 경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 남북 기본 합의서라든가 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같은 것은 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라고 해서 그동안의 남북관계를 보는데 그것으로 문제가 많아서 오히려 남한과 북한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라고 보는 것이 훨씬 문제 풀기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새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론 하나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하나로 앉아 이것을 압축시키는 분이 예를 들어서 임동원 장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임동원 장관의 핵심 요지는 남과 북이 서로의 정치적 실체,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자라는 법률적 실체는 인정할 수 없더라도 헌법적 규정이라든가 뭐 때문에 그러나 사실상의 실체, 디팩토, 사실상의 국가성 또는 정치적 실체는 인정하자라는 것이 핵심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의 하나의 어떤 절충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헌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과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이 조금씩 달라요. 보수 세력들은 국가 중심적 통일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단일 국가로 해서 이것을 북한으로 확장하는 것이 통일이다라는 것이 보수적인 입장이라면은 진보적인 단체는 민족 중심적 통일 패러다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남한과 북한을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서 적절하게 한편으로는 상생하도록 하면은 민족 공동체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고 또는 회복될 수가 있어서 그것이 통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도 성향의 시민단체는 국가적 접근과 민족적 접근을 대충 절충하는 형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가 중심적, 민족 중심적 이 두 가지의 현재의 진보와 보수의 패러다임 외에 제가 생각하는 제3의 패러다임은 모든 사람의 존엄이라는 이 인간 중심적 패러다임 이것을 저는 세 번째 패러다임으로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이 절충하는 중도 성향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오늘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 중심적 입장과 민족 중심적 입장이 대북 정책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그것이 햇볕 정책에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도 다르게 나타나요. 북한의 변화가 교류협력으로 변한다라는 입장이 진보라면 보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수는 북한이 동포라기보다는 적이라고 보고 진보적인 입장은 적이라기보다는 동포라고 보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보수적인 입장은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반면에 진보적인 입장은 보수적인 입장은 북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중도적인 입장은 있는 그대로의 북한과 있는 그대로의 남한을 상호 인정을 강조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북한의 경제와 체제 안정성에 대한 이해도 좀 달라요. 14페이지를 보면은 그림을 4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보수적인 입장은 한편으로는 4번과 1번의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이 보수적인 입장이에요. 이게 좀 극단적인데요. 북한의 경제가 발전하면은 북한의 체제는 안정되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가 발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의 체제는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편으로는 4번 입장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일각의 보수주의자들은 완전히 1번과 같은 생각을 해요. 이 경제 발전과 북한 체제의 안정성이 반대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북한의 경제 발전을 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북한 체제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죠. 반면에 좀 진보적이나 중도적인 입장은 한편으로는 북한의 경제 발전이 북한의 체제 안정성을 오히려 흔들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체제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입장을 가진 것이라고 이렇게 2번과 3번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의 입장도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죠. 15페이지를 보면은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4개의 기둥이라는 게 있는데요. 현재의 북한 체제는 기본적으로는 분단 체제에 입각해 있고 그 분단 체제는 전쟁 상황, 미국과의 전쟁 상황, 중국에 대한 생존을 후견하는 중국, 자체 내의 백두혈통,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유일체제, 그리고 북한의 폐쇄 고립 상태, 남한과의 관계, 이 4가지 기둥에 입각해서 북한의 체제가 유지된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이런 입장에 선다면은 북한 체제의 변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전쟁 상황을 종식시키고 한편으로는 폐쇄 고립 상태를 어떻게 보면은 교류협력 상태로 바꾸는 것이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 비해서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북한의 전쟁 상황과 폐쇄 고립을 더욱더 심화시킴으로써 북한의 체제가 고립이 되어서 결국은 한국하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2012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대북 정책을 비교를 해보면은 약간 겉으로 보면 약간 비슷하게 나오지만 사실상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대해서는 북한의 핵 억지력이라는 것을 박근혜 후보는 강조했고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은 결국은 다른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죠.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평화체제라든가 남북관계와 핵 문제를 동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했고요. 5.24 조치 문제도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북태도 변화 없이는 안 된다고 했는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조건 없이 해결된다는 입장을 가졌고요. 그리고 금강산 관광 같은 것도 이 북의 신변 보전에다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만 한다고 이렇게 바꾸고 생각했다면 문 후보는 그런 것이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재개된다는 입장을 했고 남북 경협도 비핵화가 진전돼야만 할 수 있다고 했는 반면에 남북 경협과 비핵화는
어떻게 보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죠. 이제 이런 입장이 결국은 지난 2년간의 정책의 변화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 18페이지를 보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입장에 근거해서 통일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통일 방안의 모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정부가 크게 5가지의 합의문을 만들어냈죠. 정상 간의 합의는 6.15와 14합의고요. 고위 당국자 합의는 7.4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이 북한에 대한 실체를 인정한 것이 뭐 저희들이 학자들이 봤을 때는 6.23 선언부터라고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의 킬친 선언부터 북한의 체제를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이런 것들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북한으로서는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했던 1960년부터 남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국호를 호칭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남한의 체제를 인정한 것은 1980년대부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서 1990년대 되면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게 나오고 북한에서는 고려민주 연방제 통일 방안이라는 게 나오고 남북한 유엔 동시다이라고 해서 2개의 국가성이 인정이 되었죠. 자, 이런 상태에서 6.15와 14가 합의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남북 그리고 뭐 저는 새코리아 통일 방안이라고 이렇게 읽어봤는데 지금 이 통일 방안을 비교해 보면은 남한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고 북한은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이고 새로운 새코리아 통일 방안은 통일 코리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민족 공동체는 자주평화 민주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자주복지 인간 존엄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부차적으로는 주체사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거기에 비해서 새코리아 통일 방안은 모든 인간의 존엄을 핵심 가치로 해서 자주평화 민주, 민족 대단결, 국제협력 이런 부분들의 가치를 부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1단계 통일의 방안에서는 첫째는 우리 민족 공동체에서는 화해 협력 단계이고 북한의 고려민주에서는 없는데요. 통일 코리아의 방안에서는 평화 협력 단계를 제1단계 통일 방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민족 공동체에서는 남북 연합제 그리고 북한에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그리고 통일 코리아, 새코리아 통일 방안은 남북 연합제를 2단계 통일 방안 이렇게 해서 이것은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디팩토 유니피케이션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1연합, 1법적 국가, 2사실국가, 2체제, 2독립정부, 연합기구 구성 사실은 외향적 형태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유사하죠. 그런 상태에서 한 개의 어떤 연합과 법적 국가라는 그런 개념을 쓰면서 이렇게 2단계 사실상의 통일을 했고요. 자, 마지막 3단계 법적인 통일. 법적인 통일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는 통일 국가라고 해서 바로 남북 연합 단계에서 바로 통일 국가로 들어가는 1국가 1체제 1정부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통일 이 방안은 높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해서 1국가 2체제 2지역 정부를 앉아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새로운 새코리아 통일 방안은 3단계 법적의 통일을 2개로 이렇게 2단계로 나누어 놨습니다. 소단계죠. 남북연방제의 단계를 하나 넣고요. 남북연방제는 법적으로 한 개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한 개의 국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외적으로 한 개의 국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통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의 지역 정부를 남과 북이 갖고 있고 그 안에서 그 2개의 지역 정부는 1.5체제 현재 중국의 일국양제 같은 이런 단계를 일정 정도의 시간을 거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통일국가의 완성 단계를 1국가, 1체제, 1연방정부, 20개 주정부, 20개 지역정부 이렇게 해서 결국은 1국가 1체제, 1연방정부, 20개 주정부로 구성되는 현재 독일의 16개 주라든가 미국의 50개 주, 스위스의 26개 주와 같은 이러한 다연방국가로 가는 이런 어떤 것을 통일국가의 완성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딱 시간이 제가 15분이 딱 됐는데요. 일단 막 기도적인 발제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